안녕하세요. 저는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한때는 제 인생에 다시는 봄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그런 절망뿐이었죠.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오랜 인내의 끝에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엄마와 저를 때렸고 집안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몇 년 뒤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혼자가 되었죠. 외롭고 너무 힘들었을 때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거든요. 저는 다정함에 목마른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라면 내가 원하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하나로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나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제가 도망쳐 나온 저희 집이 작은 지옥이었다면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곳은 더 크고 교묘한 지옥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연애할 땐 그렇게 다정하던 남자가 결혼하니 세상 게으르고 자기 중심적인 본색을 바로 드러냈죠. 퇴근만 하면 옷과 양말은 아무데나 던져놓고 밥그릇 하나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좀 시키기라도 하면 피곤한데 원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한 번도 이런 걸로 잔소리한 적 없는데 너는 왜 그래? 네, 남편과의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마마보이였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우쭈쭈 떠받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어. 크게 될 인물이니 와이프가 옆에서 내조해주고 잘 받쳐줘야 된다. 사실 남편은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조건 내 아들이 최고다, 내 아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셨죠. 어머님의 맹목적인 칭찬은 남편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고 남편은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엄마에게 달려가 제 흉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뭐라고 한 적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버릇 어디서 배웠어? 집안 분위기가 그 모양이라서 그런지 아주 엉망이네. 부모도 없어서 어디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다 내가 가르쳐야겠다. 전화를 끊고 서글퍼하는 제게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 제대로 된 집안 환경에서 안 커서 그런지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아내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선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 집안 환경이 그게 아니었잖아.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남들이 보면 욕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 알려주는 거 다 잘 배워놔. 어디 가서 배우겠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불행한 과거를 무기 삼아 저를 부족하고 결핍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가르침으로 포장했어요. 처음엔 너무 기막히고 서러웠는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는지 나중에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폭언과 막말에 익숙해지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모욕을 듣고도 모른 채 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제 처지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속에서는 우울과 화가 계속 쌓여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상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온종일 지쳐있던 제게 그는 마치 대단한 소식이라도 전하는 듯 상기된 얼굴로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당신 무슨 짓이야? 모르면 잠자코 있어. 다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은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야. 요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주식으로 돈 엄청 잘 벌었거든. 나 그 사람 밑에서 배우려고. 솔직히 월급 모아서 언제 부자 돼. 이건 기회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아무나 가르쳐주는 줄 알아? 내가 이러는 거 결국 다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말은 가족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냥 회사 다니기 싫어서 저지른 책임감 없는 짓이었죠. 남편은 두고 봐, 금방 강남에 아파트 사줄게 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전혀요. 저에게 그 시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휴대폰 주시계만 들여다보며 일이 일비했고 집안은 그의 한숨과 신경질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결과도 처참했죠. 시어머니 돈에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대출까지 주식에 쏟아부었는데 그 돈을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날렸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빚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나 싶고요.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망했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네가 옆에서 부축이니까 내 아들 인생이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너무 박복하다 보니 내 아들까지 저렇게 된 거다. 그리고 너는 아내가 돼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뜯어 말렸어야지. 대체 뭘 한 거니? 아이고, 팔자 드생게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말아먹네. 그러면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여전히 방구석 폐인이었고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를 들볶았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 내 아이를 구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라는 것을요. 품에 안긴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나 같은 시궁창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웹디자인을 미천 삼아 쇼핑몰을 시작했죠. 아이를 둘러업고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를 재운 뒤 거실 구석에 조명을 세우고 새벽 4시까지 상품 사진을 찍고 꾸벅꾸벅 졸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안일, 육아와 병행해야 했기에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내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공포가 저를 채찍질했거든요.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편하고 예쁘게 입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코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고 통장에 처음으로 수익이 찍혔을 때 저는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고 제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였으니까요. 그 돈이 점차 늘어나고 사업은 무섭게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대학 동기였던 컴퓨터공학 전공 친구와 손을 잡고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옷을 추천해주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업계 최초였고 저희 쇼핑몰은 순식간에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남긴 빚 3억 원을 모두 갚는 날이 왔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당연히 제 명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남편과 어머님은 가면을 바꿨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닳도록 저를 칭찬하더군요.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 덕에 어깨 펴고 산다 며 자랑했지만 그 끝은 늘 다 내 아들이 여자를 잘 들인 복이고 우리가 오갈 데 없는 너를 받아준 덕분이지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한테 잘해야 돼. 솔직히 어느 집에서 너 같은 조건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하니? 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니까 편견 없이 받아들여 준 거지.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가족들한테 잘해야 돼. 그거 있잖아? 대번에 망한다.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 힘들 때 가족이 되어준 거 알지? 그거 알면 우리한테 잘해. 결국 남는 건 가족들밖에 없거든.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가스라이팅 했죠. 게다가 남편도 겉으로는 저를 치켜 세웠지만 그 눈빛에서는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기 진짜 대단하고 멋지다. 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 말처럼 알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도움이 있었던 거.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가족이 제일 중요해.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결국 뭐야?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나도 비록 빚만 남긴 했지만 가족들 전부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알지? 우리가 자기의 진짜 버팀목인 거야. 그걸 꼭 명심해야 돼. 라고 했죠. 어머님과 남편의 저런 말들을 신물이 나게 들으면서 제 마음으로도 그래 돈도 많이 생겼으니 가족들한테 잘하자. 미우나 고우나 결국 내 가족들 아니냐 생각했죠. 그런데 갈수록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이 엄마는 아들이 신상백 사줬다는데 나는 언제쯤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나도 사장 남편인데 이 정도 시계는 차줘야 체면이 살지 않겠어?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어났고 심지어 어머님 사는 집 전세금까지 제가 해주었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건 줄 알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에게는 가장의 체면을 세워줄 고급차를 사주었고 어머님에게는 명품관 VIP가 될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용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야 하는 월급이 되었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줄면 사업이 어렵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제가 번 돈은 그들의 사치를 위한 땔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아내이자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 듣고 돈 잘 버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저를 덮고 있던 가스라이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명절의 시작은 언제나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했고 저는 군소리 없이 따랐죠.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 산소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돌아가셨잖아. 산 사람은 챙겨야지. 그래 맞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시부모부터 챙기는 게 도리 아니냐? 예전에는 싸우기 싫어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설엔 우리 엄마 산소부터 갈 거야. 당신이랑 애도 같이 가. 뭐라고? 우리 엄마 알면 난리나. 이제 순서는 내가 정해. 싫으면 당신 혼자 시댁 가. 난 알아서 갈 테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엄마의 묘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올리며 절을 드리자 오래된 죄책감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어미 말은 개똥으로 들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왜 거기 먼저 가? 당연히 시댁 먼저 와야지. 어머님, 10년이면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뭐? 너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제게 달려들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안 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밀었고 바닥으로 나가 떨어진 시어머니를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저는 그들을 보며 코웃음을 치며 선언했죠. 똑바로 들으세요. 돈 버는 사람은 나고 내 돈 쓰고 싶으면 내 말 들으세요. 그게 싫으면 이혼이고요. 남편과 어머님은 입이 뜨악해지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혼이라니! 미친 거 아니고 이제야 제정신이야. 생각해보니 참 어이없네. 내가 왜 죽어라 벌어서 어머님하고 당신 사치 부리는 거 메꿔줘야 해? 내가 어리석었던 거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나 더 이상 그런 짓 안 해. 결정해. 앞으로 내가 모든 의사결정할 거고 내 얘기 듣고 잠자코 지내면 이혼까진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이혼이야.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미쳤나 보다. 와, 진짜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야, 네가 벌면 얼마나 벌었고 우리한테 뭐 얼마나 해줬다고.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팔자에도 없는 온갖 사치 다 누리게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거 없겠네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혼하고 남남하면 되겠어요. 뭐야? 여보! 기생충 같은 당신들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움직였죠. 가장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두 번 다시 제 돈으로 흥청망청 쓰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것들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시계와 물건들을 싹 다 박스에 담아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장과 함께 어머님께 드렸던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요. 예상대로 어머님은 전화해서 악을 썼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집행관들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버티던 어머님은 울고불고 소리쳤지만 법은 냉정했죠. 짐 하나하나 집 밖으로 내던졌어요. 길바닥에 짐더미 위에 주저앉아 욕을 퍼붓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보란듯이 성공해서 제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이를 갈더군요. 하지만 그가 택한 성공의 길은 한심하게도 도박이었습니다. 능력도 멋도 없는데 큰 돈은 벌고 싶으니 선택한 게 결국 도박이었던 거죠. 한심하게도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나마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은 돈 다 날렸다더군요. 광원랜드 근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떠돌다 결국 변두리에 손바닥만한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제가 눈치 보며 맞춰주던 사람들, 저라는 물주가 사라지니 단박에 그토록 초라한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제 딸과 저만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딸을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데 그때마다 진짜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에게서 받고 싶었던 그 가족에 대한 안정과 사랑을 저희 딸로부터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불우했던 가정사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려 10년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만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참았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족쇄처럼 올가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해 저를 지배하려 했고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제 운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를 짓밟으려는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설 때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홀로 눈물 짓고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 딸과 함께 웃을 일만 만들며 보란듯이 잘 살겠습니다.